지난 봄 소설가 한승원은 장편 소설 흑산도 하늘길을 썼다. 이 해변에서 주운 조개 껍데기 하나로 시작된 소설이었다. 내가 여기 이사 와가지고 한 5년 전에 여기를 산책 나와가지고 어느 날 이걸 주웠어요. 여기 모래밭에서. 아, 이게 있구나. 그래가지고 이게 현산어보 속에 나오는 승률조개란 말이에요. 어린 시절에 늘 봤죠. 그리고 어린 시절에 그 진질밭에서 또 보고 그랬는데 그 밤송이 조개하고 승률조개하고 확실하게 구분이 안 갔어요. 마치 새둥지처럼 생긴 독특한 조개. 안에 파랑새를 품고 있다는 전설의 승률조개다. 파랑새 전설은 소설 속 얘기가 아니다. 어족자원의 생물학 사전인 정약전의 현산어부에 기록된 내용. 승률조개, 밤송이 조개에 비하여 털이 짧고 가늘며 빛깔이 모든 어족자원을 눈에 그리듯 사실에 입각해 기록한 정약전의 현산어부. 하지만 소설가의 눈에 믿기지 않는 부분이 들어온다. 입속에서 파랑새가 나와서 날아갔다는 승률조개 이야기였다. 나는 승률조개라는 그 조개 그리고 현산어부 속에 해설하고 있는 이것을 보고 굉장한 충격을 받았어요. 그 충격이 말하자면 작가에게 있어서는 동기인데 그 동기가 계속해서 작용해서 흑산도 하늘길이라는 이 소설을 쓰게 만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승률조개가 이 흑산도 하늘길을 모두 말해준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승률조개가 작품의 전부라고 말하는 작가. 그렇다면 그 의미는 무엇일까? 조개 속 파랑새처럼 섬에 갇힌 정약전. 하지만 갇힌 삶 속에서 정약전은 물고기를, 어부들을 만났고 마침내 현산어부를 썼다. 갇힌 스스로를 푸는 정약전의 방법이었다. 정약전 선생의 삶은 갇혀 살면서 어떤 초의지로서 그 현산어부라는 책을 썼는데 요즘 사람들은 너무 방일해 있어요. 자기를 놓아먹이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어떤 큰 자기를 만들지 못한다. 말하자면 어떤 깨끗하고 신비로운 어떤 그 지상의 세계로 나아가는데 소홀하고 그걸 성취하지 못하는데 자의반 타의반으로 해서 갇혀 살면서 갇혀 사는 속에서 꿈꾼다는 것은 행운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분의 삶을 잊고 해산토굴에다가 저를 가두어 놓기 시작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어떤 이념이라든지 어떤 사상 속에 어떤 삶 속에 자기를 가두어 놓고 길들인다는 거, 양생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구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구도의 삶을 산다는 그런 생각으로 이 흑산도 하늘길을 썼어요. 작가는 작업실 바닥에 바다를 펼쳤다. 전설 같은 이야기가 숨어있는 깊고 푸른 바다. 여기가 대흑산이고 요거 흑산도고. 알알이 떠있는 섬과 섬. 그 사이에 푸른 바닷길로 소설가는 길을 나섰다. 소설은 이미 끝이 났건만 그가 정약전의 유백길을 다시 밟는 이유가 있다. 소설을 쓰기 위한 승률조개를 그는 아직 보지 못했다. 여름이 시작된 섬. 이곳에서 승률조개를 만날 수 있을까? 모신고 농공기 끝나고 나면은 이제 낚시꾼들이 많아질 거예요. 요즘 강선도 많이 있죠? 예, 여기 잘 올라옵니다. 이제 봄에 이제 지금 잡는 것이 씨알이 좀 커요. 여름이나 가을보다는. 왜냐하면 지금 산란하라고 올라온 것들이거든요. 지금 큰 거는 한 50, 60cm로 따져서 60 정도 되면 이 정도 이만하지 않습니까? 그런 나와? 3kg, 4kg 그렇게 됩니다. 한 마리가. 한 마리에 3kg, 4kg 나와? 예. 낚시꾼들이 그런 손맛을 보려고 하시는 거죠. 알벤 물고기들이 가득 찬 바다 저 건너에 소흑산도의 모래 언덕이 보이기 시작했다. 2년 만에 다시 와보는 섬. 작가의 얼굴에 여러 빛깔의 표정이 스친다. 고기 잡는 그 그물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거
손질해갖고 지금 저 그거 잡으러 나가려고 좀 준비하고 있는 이장님이신데 여기. 그래요? 예? 여기 그 한전 다니시거든요. 아 맞아. 예. 취재차 왔던 길에 만났던 이들의 안부를 일일이 묻고 확인해보는 작가. 그러겠네. 예. 황가롱 씨하고 저 내가 종씨입니다. 그래서 그 부인만 있겠네 집에. 예. 많이 잡으십시오. 예? 목포에서 배로 3시간 반. 그나마 정기 배편은 하루 2번. 아직도 배를 빌리지 않으면 오가기가 쉽지 않은 섬이 소흑산도다. 그러니 200여 년 전 유배자 정약전에게 이 섬은 얼마나 까마득한 곳이었을 터인가. 여기다 세워놨네. 아까 얘기한 거 요거요. 여기다 세워놨네. 그 내가 제일 처음에 이리 온 게 아니라 이리로 와서 요리 넘어갔으니까. 이게 보면 이게 꼭 그 거대한 그 괴상한 고기 같은 섬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소흑산도, 지금 우이도지만 소흑산도니까 정재 선생이 이 이리로 그 와서 이제 살다가 여기서 6년 살다가 대흑산으로 이제 건너가서 7년 살고 그리고 이제 동생 만나려고 이리로 와서 3년 살다가 여기서 돌아가신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흑산도보다 여기 우이도, 그러니까 소흑산 여기에서의 삶이 더 많고 그리고 여기서 살던 여자를 첩으로 얻어서 이제 그 아들을 둘 두고 살았으니까 사실은 이 우이도하고 인연이 더 깊지 않나. 다만 이름이 흑산도기 때문에 그 흑산도나 이 흑산도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대동해 지도 보면 여기 소흑산도가 있고 그리고 가로 해놓고 본우이도 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흑산이 있죠. 대흑산은 이제 중국 쪽에. 그래 한번 가봅시다. 여기 여기 여기도 와 보셨으리라고 생각하고 여기가 아주 인상 깊었어요. 감사합니다. 곁에 고기를 말리는 섬마을 민박집. 일전에 머물렀던 곳이다. 아 그러세요? 밭에서 일하시네요.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알겠네요. 아 아시겠어요? 예, 엊그저께 저 TV에 나오시던 것만 내가 봤는데. 그래요? 예, 저 황광우 씨는 저 회사에 가셨어요? 예, 사무실 가셨어요. 유난히 친절했던 민박집 주인. 묻고 싶은 게 많았는데 직장에 나간 모양이다. 제가 덕택에 와가지고 예. 잘 쉬고 가고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아이고, 식사는 어떻게 하셨어요? 예 아니 저 아침 목포에서 먹고 왔지요. 예, 아니 아침 안 잡수면 식사 어떻게 해드리려고. 정약전의 흔적을 더듬어 찾아왔던 길. 저 기록에 의하면 정약전에게도 그때의 섬 사람들은 이토록 잠깐 따뜻했었다. 선생님 오셔서 모르겠어. 어떻게 오셨나고 깜짝 놀라요. 예, 한승원이에요. 예, 그 내가 그때 다녀가면서 자료 잘 얻고 그래서 그 흑산도 하늘길 그걸 썼는데 그 내가 흑산도 자료 하늘길을 쓸 때 쓰고 작가는 섬에 사는 정리해서 이들의 도움을 받았다. 이 정약전이 현산어부를 쓸 때도 마찬가지였다. 물고기에 관한 정보를 준 것도 삶의 새로운 눈을 뜨게 한 것도 바로 섬 사람들이었다. 200년이라는 시간을 건너서 섬 사람들과 만나고 있는 한승원과 정약전. 그들은 어떤 인연이 있었던 것일까? 네 언제 나를 봤다고 그래? 정말로. 네가 언제 나를 봤다고 그렇게 좋아해? 소설에도 정약전을 따르던 개 한 마리가 나온다.
동생 정약용이 건강을 위해 개고기를 먹어라 권해와도 정약전은 끝내 개를 잡아먹지 못한다. 아 이게 이제 바닥에다 쳐놓으면요 농어, 돔, 뭐 서대, 장대 안 두는 것 없이 다 들어가요. 네. 이 정치망으로 합니까? 정치망인가요? 아 배에다 그냥 이게 바다에다 이렇게 예, 막아놓습니까? 바다 터가 이제 자기 그 자기 터가 있어요? 예, 허가 내 가지고 거기 터가 자기 있어요. 발자리에 예, 예. 물목에다 하는구나. 예. 예. 거기 다니는 목에다가요. 예. 아 여기 무슨 취재 오셨어요? 예. 이거 저 바다에 나가지 않는 시간에는 그물을 손질하는 섬 사람들. 거기 지난번에 바다를 삼투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부지런해야 살아간다. 하지만 이 숨가쁜 삶의 공간에서 한 발짝만 내디디면 그림 같은 풍광이 펼쳐지는 곳이 소흑산도, 지금의 우이도다. 정약전이 9년 동안이나 머물러 살았던 곳, 그때도 저 모래 언덕이 있었을까? 어떻게 해서 저 모래산이 생겼겠는가 봐보니까 이 밑에 이 모래밭이 모래가 굉장히 가늘어요. 그래서 바람이 불면 그 모래가 날려서 저렇게 쌓여가지고 모래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래산의 역사가 이 그야말로 태초지. 지금은 관광객들에게 즐거운 놀이터가 되어준다는 모래산. 그런데 이 모래산 켜켜이 간직한 세월의 산을 넘어 소흑산도의 해변에서 작가 한승원이 만난 것은 무엇이었을까? 내가 여기 오니까 어떤 한 그 남자가 저쪽 물가에서 조개를 잡고 있었어요. 쪼그려 앉아서. 그래 얼핏 생각이 정약전 선생께서 이 말하자면 이승에 다시 오셔서 이렇게 하고 저 조개 잡고 그런 삶을 살고 계신다면 나하고 어떤 얘기를 나눌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니까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그는 텅 비어있는 그 갯벌밭을 파장이고 있었다. 나는 그를 향해 허리와 머리를 깊이 숙여 절을 하고 나서 말했다. 소남 선생을 뵙게 되다니 감기가 무량합니다. 그는 눈을 거슴츠레하게 뜨고 나를 바라다보며 고개를 끄덕거렸다. 흑산도 하늘길 말미에 소남 정약전 인터뷰라는 제목으로 이곳에서의 만남이 기록돼 있다. 이쪽을 왜 정약전 선생께서 여기를 오셨으리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저쪽에 흑산이 보이거든요. 이쪽에서 흑산이 보인대요. 흑산으로 가면 나는 그 정약선 선생이 중국으로의 탈출도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에서 여기를 오셔봤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한 거죠. 학문인도 뛰어나고 그러기 때문에 중국 가서도 벼슬 하고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가족들을 위해서 그러고 이제 사신 거죠. 그리고 유배가 그렇게 오래 갈 줄을 모르고 쉬 풀리지 않을까 늘 그러고 그 풀리기를 늘 기다리고 그러면서 이 우이도라고 하는 섬은 정약선 선생의 외로움이 참 앙금져 있는 그런 시공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말하면 정약선 선생이 절실하게 느꼈던 인간의 어떤 절대고독의 참담한 그 실존의 장소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흑산도 하늘길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속에 이 흑산도라고 하는 이 우이도라고 하는 이것이 그 거대한 승률조개인 거죠. 승률조개 이따가 한번 그 승률조개를 아는 어부들을 만나서 승률조개를 실제로 한번 봐봐야 되겠어요. 제가 승률조개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조개 껍데기만 가지고 있거든요. 껍데기가 아닌 진짜 승률조개가 섬원절이 어딘가에 정말 살아있을까? 이 산언덕을 넘으면 정약전이 아이들을 가르치며 살았다는 진리마을이 나온다. 진리로 오르는 언덕길이 가파르다. 산을 넘으려면 느린 걸음으로 3시간. 진리를 향해 작가는 산길을 넘는다.
햇살의 기세가 만만치 않다. 점퍼를 벗어들고 마늘밭 뒤쪽의 돌담을 향한다. 신우대가 예둘러진 평평한 터. 그 앞에 돌담은 분명 집터로 보이는데 이게 집은 이제 없어지고 아주 고색창연한 이 돌담만 남아 있는데 지금 그 이 마을에 사시는 그 80이 훨씬 넘은 그 문채옥 어르신 말씀에 의하면 여기가 그 정약전 선생하고 함께 산 그 내 소울 속에서 거무라고 하는 여인의 집이었을 거다. 그래서 여기서 함께 이제 사신 집이라고 추정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분도 확실하게 모르지만 어른들한테서 이렇게 전해온 얘기들이 그렇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쪽에가 집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바람이 많이 불면 이 산이 막아지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쭉 안에 들어와 살다가 그 요즘에는 집이 이제 그 현대 자재로 짓기 때문에 초가가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저 바다 쪽으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집이 볼 수가 없죠. 이 돌이 저는 굉장히 오래됐던 그 돌. 그러니까 건무라는 여인의 아버지가 그 지어서 살던 그 말하자면 그 유적 그 고색이 어려 있는 돌담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굉장한 그 정감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제 소설 속에서 그 돌담 뭐 연속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 연상하게 된 그 돌담이 바로 이 돌담입니다. 시간마저 유배되었던 것일까? 아직도 생생히 사람살이의 흔적을 보여주는 돌담. 표석 하나 없으니 마늘밭 사이 이 담을 알아볼 리는 없으리라. 돈목에서 일이 돌아와서 이 골짜기로 오는데 이 골짜기 안쪽에가 서당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저 산 꼭대기 산 한가운데 밑에 번번한 지역 거기 어디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추정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돈목에서 서당 그 아이들도 다니고 이 마을에 있는 서당 아이들도 다니고 그랬던 거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살림하고 다녀오고 그리고 답답하면 저 산 위에 올라가서 이 산 위에 올라가서 강진을 바라보고 그랬겠죠. 섬을 찾는 관광객들이 많아지면서 생겨난 관광 쾌속선. 서흑산도에서 나온 작가는 이제 이 배편으로 대흑산도를 찾아가려 한다. 대흑산도는 정약전이 현산어부를 썼던 곳. 그는 대흑산도에서 승률조개를 만날 수 있을까? 여기서 내리신 거죠? 아, 올라가요. 홍보하실 거죠? 흑산도요. 배를 타는 일은 작가 한승원에게 낯선 일이 아니다. 그가 나고 자란 곳이 바닷가였다. 그 바다 끌며 넘치며 포구, 해일, 멍텅구리배 등 그의 많은 작품들이 바다 이야기였다. 바다에서 길찾기는 그가 줄곧 매달려온 작품의 주제인 셈인데 그 많은 작품들 가운데 흑산도 하늘길은 유독 애착이 가는 작품이다. 파랑새를 품었다가 텅 빈 껍질로 남은 승률조개 얘기가 어쩐지 자신의 모습처럼 다가왔기 때문이다. 홍도로 가는 여행객들이 대부분. 흑산도는 스쳐가는 섬이다. 배에서도 작가를 알아보는 이들이 있다. 아,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국어 교사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아, 그 예. 전에 선생님의 그 바다 끌면 넘치면 아, 그럼 어쩌서 지금 그만두셨어요? 그만두셨어요? 아, 지금 현직인데 오늘하고 내일 쉬어요. 아, 쉬어서. 그래서 이렇게 여행 왔어요. 아, 그랬구나. 아, 아이고 반갑네요. 기념사진. 자, 찍어달라고 그래요. 언젠가부터 이렇게 여행을 위해 사람들은 흑산도 뱃길에 오르는데 그저 웃는 얼굴로 추억 만들기를 하면서 오가는 뱃길이 됐는데 사진을 찍는 한승원에게 한 사람이 따라붙는다. 육지에서 쾌속선으로 2시간이면 너끈히 건널 수 있는 쉽고 간단한 바다.
그 뱃머리에 기대고 서 있자니 한승원에게 얘기를 걸어오는 한 사람이 있다. 커다란 승률조개 대흑산도로 들어가기를 자청했던 사람. 승률조개 속 파랑새 정약전을 뱃머리에 선 한승원은 만나고 있다. 정약전이 우이도를 떠나 대흑산도로 들어가려고 했던 것은 우이도 아전들의 간섭과 감시를 피하고자 해서였다. 유배는 쉽사리 풀리지 않았고 삶의 돌파구가 필요했다. 파랑새는 더 깊은 섬 흑산도를 향해 날아갔다. 아직도 비포장길이 많은 섬 흑산도. 흑산도 길동무는 흑산도 사랑이라는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흑산도 청년 이영일 씨다. 근데 내가 어린 시절에 그 승률조개라는 조개를 어린 시절에 봤고 그런데 내가 이번 소설을 쓰게 한 그것이 요것인데 요거 예예. 요거 봤어요? 가시만 없거든요. 예. 예. 왕장구라 그럽니다. 우리 흑산도에서. 아 근데 요것이 요것이 이제 가시가 돋아나면 아닌가 가시가 있는 것하고 요것하고 다르잖아요. 그 가시가요. 이것은 짧거든요. 그래갖고 그렇게 안 아픕니다. 지어도. 그러니까 좀 있어가지고요. 이게 밤송이 조개하고 요것하고 다르지. 예. 그래서 요것을 승률조개라 그러는데 예. 저 그 정약전 선생 그 현산어보에 나온 그 승률조개가 바로 요것인데 예. 일이 파랑새가 들어가고 어느 날 파랑새가 나갔다 그런 얘기거든. 예. 그러니까 지금 요것을 바다 가운데 살아있는 요것을 내가 한번 봤으면 좋겠어. 아, 근데 그것이 겨울에 저희 어머니 보시니까요. 겨울에 그 많이 잡았거든요. 이것을? 예. 근데 지금도 아마 있기는 있을런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밑에 우리 장 바닷가 말로는 진질밭이라 하는데 예. 여기서는 예, 여기서도 진질이라 그럽니다. 진질이지. 예. 진질밭에 가면 요것이 있다고. 예. 여기는 주로 이제 그 돌무대기 갯가에 있거든요. 바이튼 같은데 그런 데. 그러니까 여기가 상당히 깊은 쪽에 있을 텐데. 이제 물이 쭉 빠지면 썰물 그러니까 때 이제 아주 썰물이 져야 잡으러 돼요. 가죠. 예. 물때가 지금은 가장 안 좋을 때 같습니다. 요것을 준 것은 우리 고향 지금 장흥 안양 바닷가. 예. 거기서 내가 바닷가에 주었으니까 그쪽에도 이것이 있다는 얘기거든. 그럼 그쪽에 있고 흑산도에도 이것이 있을 거야. 예, 두 가지 있습니다. 이 부살이요. 밤송이 조개하고 요것하고. 예, 보라성게하고 말똥성게죠. 아. 이게 말똥성게입니다. 뭐 이현 씨가 잘하시네. 승률조개를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을 만났다. 말똥성게라는 낯선 이름. 선생님, 저도 그 흑산도 하늘길 출판사에서 급히 하나 구했었거든요. 아, 그랬어요? 예, 그 책 나오자마자 구했었는데 저도 사인 하나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럽시다. 급한 마음에 출판사로 주문을 해서 책을 읽었다는 이영일 씨. 그가 정약전의 이야기에 이렇게 관심을 갖는 데는 이유가 있다. 정약전이 이곳에 머물며 현산 어부를 쓰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흑산도 어부 장창대가 바로 이영일 씨의 선조다. 여기 그 책 속에 그 창대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저희 할머님이 장치성이거든요. 그래서 그쪽 저희 할머니 쪽하고 그 같은 집안이더라고요. 아, 예. 그쪽 요 외가 쪽이네. 아니 할머니 쪽이죠. 아, 할머니 예. 쪽. 아, 그러니까 지내가 쪽. 예. 아. 그래가지고 할머니의 그 고조부 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예. 근데 여기서 좀 떨어진 섬에 그 후손들이 살고 계신다 그랬는데. 예, 그때 당시에도 그 대순도라는 섬이거든요. 대순도? 예. 제가 북쪽에 있습니다. 저쪽에. 예. 아, 이거 향기 좋은 거. 요 굴들 잡밤이 그 밤의 향기보다 더 고소한데. 작가를 매혹시킨 것은 흑산도 구석구석마다 진한 향대를 풍기는 구실잣밤 나무. 이쪽이 그 옛날 강산 있어가지고요. 강산 수풀이라서 함부로 막 나무를 안 베니까 우거졌고 더 우거졌거든요. 쫙 이제 저 공소고 예, 복성제 그 뒤로. 그 위에 복성제고.
산 아래 보이는 마을이 바로 정약전이 살았던 사리마을. 가장 또 그 응달 쪽인데요. 그래서 예전에는 보면 또 양지 쪽에 있는 사람들이 또 그래서 팀깨나 쓰고 그랬었는데 그 유배문화공원이라고 이쪽으로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계획까지 다 잡아진 모양인데 또 다시 쏙 들어가 버립니다. 오늘 이제 오늘은 미역 작업을 안 했는가 배들이 다 했네요. 이게 아기 똥풀인데 이게 아기 똥풀 꽃인데 굉장히 이쁘다. 질섭해 핀 애기똥 풀꽃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작가. 이것도 질문란에 해놨는데 이거 아기 네. 똥풀. 해녀들이 여기 와서 작업하고 안 그러나? 지금 아마 작업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저 고깃배, 준합배 지금 출항하려고요. 그 준비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난 이게 그 해녀들이 이렇게 한 거 보고 정약전 쓸 때 정약전의 그 첩이 예, 이 잡녀였을 때, 해녀였을 때 예. 여기 와서 작업 많이 했겠다. 그리고 우이도에서도 작업을 했을 거고. 뭐 제가 어렸을 때보다도 마을 그 여자분들은 전부 다 해녀입니다. 예, 저희 엄마도 그 해녀 무지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는 우이도에서 살았을 때하고 이리로 왔을 때하고 그 정작 선생이 표변하지. 예, 그쪽에서는 양반으로서 고개를 낮추고 살자 그러는데 여기는 완전히 내가 섬 사람들하고 함께 생활해야지 하는 그런 생각. 그럴 만한 곳에 보니까. 지금 저 뒤쪽으로는 집들이 많이 흘렸거든요. 바로 이곳에서 정약전은 현산어부를 썼다. 정약전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은 이곳 아이들을 가르쳤던 서당이다. 후세인들이 복원을 해놓은 유일한 정약전의 유적지인 셈이다. 이곳에서 흑산도 아이들을 가르치는 틈틈이 어족 자원을 기록해 현산어부를 펴낸 것이다. 사촌도장도 이제 기록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랬습니까? 사촌도장? 네. 기록이 좀 군에서 그러니까 소남 선생이 이 흑산도로 유배되면서 그 당신의 호를 소남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주역에서 이 손자는 들어간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니까 그래서 들어가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역의 원리가 그래서 그 이리로 들어오셨던 것 같고 그리고 또 흑산도로 들어와서 하필 이 사리를 택한 것은 아까 우리들이 막 내렸던 데가 그 진리인데 진리에가 관원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관원의 아전들이 살았으니까 그래서 그 여기서 한 20리 떨어진 여기까지 이 깊숙한 마을로 들어오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조용히 살면 관원에 사는 아전들 꼴도 안 보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관원이 없는 이 조용한 곳에서 당신의 그 사랑스러운 거무하고 여기 살면서 애들 둘 낳아서 키우고 그리고 이 마을 사람들하고 잘 어우러져서 얼마나 소탈하게 살았으면 그 여기서 7년째 살고 우이도로 되돌아가려고 그러니까 동생이 정약용 선생이 유배 풀리면 쉽게 오게 해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 이 거친 바다를 건너서 흑산도로 오지 않고 가까운 데서 하기 위해서 그리 가려고 했을 때 이 마을 사람들이 절대로 못 간다고 그러고 했는데 그래서 하도 못 간다고 하니까 밤에 도망쳐서 가다가 도망쳐 가는데 이쪽에서 배 타고 가서 그냥 다시 붙잡아서 모시고 왔죠. 그 정도로 이 마을 사람들하고는 허물없이 뭐냐면 양반으로서가 아니라 허물없이 술도 마시고 입시분도 하고 그렇게 소탈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정약전은 이 섬에서 어부가 되었다. 양반이란 껍질을 벗고 사람으로서 어울리기 시작한 것이다. 무슨 그 약초를 해서 한 술인데 이분 그 술이 아주, 인동초였을까요? 예, 아주 술이 좋아요. 예. 이거 술을 한 병 사갖고 왔거든요. 네. 근데 오늘 여기다가 민박을 정했다 그러네. 네. 어머니 안녕하십니까? 예, 예. 제가 전에 한번 왔어요. 예예. 그 하다가 지금은 그 택시 기사를 안 한다고 그러는데 아까 누구라 그랬지? 김형만 선생님. 김영만 씨하고 그때 한번 왔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여기서 술을 가져가고 그랬어요. 그랬어요? 예, 이 아주머니 술 솜씨가 아주 좋아서. 예. 여기 자산어보 그 정약전 선생님 있잖아요. 예. 거기 그 소설 쓰신 선생님이십니다. 아 그렇게 되십니까? 예. 유명했습니다. 예. 예, 다시 인사합시다. 예, 한수건입니다. 예. 그 뭐 하나 물어보려고 왔어요. 예. 이리 와 말씀하십시오. 봐보세요. 이거 비누가 아니고 요거 봐보세요. 예, 이거 보이게 왕장구랍니다. 왕장구? 예. 사리마을에서 승률조개에 관한 또 다른 이름을 알았다. 왕장구. 그런데 여기서는 저것 보고 왕장구라 그래요. 예, 왕장구. 예, 왕장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밤송이처럼 된 그 조개하고 달라서 예. 이것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게 한번 읽어봅시다. 밤송이 조개에 비하여 털이 작고 가늘며 빛깔은 노랗다는 것이 다르다. 창대 말에 의하면 지난달 한 구합을 보았는데 요걸 보았다 그 말이에요. 예. 입속에서 새가 나왔다고 한다. 머리와 부리가 이미 형성되어 있으며 머리에 이끼 같은 털이 나려고 했다. 그것이 이미 죽은 것인가 의심해서 만져보니 움직이는 것이 평일과 별로 다를 바가 없었다. 그 껍질 속의 모양은 보이지 않았으나 이것이 변해서 파랑새가 된 것이다. 사람들은 이것이 변해서 새가 된다고 하여 흔히 말하는 율구조가 이것이라고 한다. 지금 이것을 경험한 과연 그렇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파랑새가 날아갔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요것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예, 흑산도에 이거요. 오면. 예. 지금은 물이 조금 이제 물대로 봐서 물이 이제 들고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천생예근 하려면 해녀를 투입해야 돼요. 해녀. 예. 해녀 보고 이거 보여주면서 잡아달라 그러면 잡을 예, 거예요. 예. 그러면 잡을 수가 있어요. 예, 이 그럼 성게나 이제 이 왕장군을 잡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럼 요걸 한번 잡아봤으면 좋겠어요. 이거 대관절 살아있는 모습을 제가 한번 보고 싶어요. 그래요. 예. 예. 이제 해녀한테 시키면 돼요. 어머니 여기 그 보면은 그 새 부리처럼 이렇게 뾰족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건 확실히 안 봐도 잘 모르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막 움직이거든요. 꿈틀꿈틀. 아, 이 끝에서 예. 그것이 입으로 보죠. 입. 예. 그거로 뜯어 먹어요. 예. 이 성게도 마찬가지고. 예, 그러니까. 예, 성게. 그러니까 이거 살아있는 이걸 한번 보게 해주십시오. 예, 예. 해녀를 시키면 돼요. 요것은 이제 요거보다 털이 훨씬 작고 이제 색깔이 그런 틀려요. 어떤 것인데 이게 조개 그 껍질이 바닷가에 가면 혹시 그 떠밀려 온 거 있지 않을까요? 저 왕장구요 아까 그 예, 승류조개란 거 예. 없어요. 그것이 잡았어야 되는데 이것 같이 그것은 안 잡거든요. 안 잡았어요. 그래 나서 없어요. 그 일부러 이제 이거 이 끝에서 낸 여기서 하든지 저기서 하든지 하면 돼. 한번 가봅시다. 혹시 나는 우리 동네 바닷가에서 주워온 거거든요. 여기 한번 가봅시다. 바닷가. 혹시라도 있으면 물리죠. 성게. 내일이면 해녀의 물질로 승률조개를 볼 수 있다고 한다. 바로 이 바닷가에서 정약전도 승률조개를 보았던 것일까. 특이한 맛이 있어서 그것을 담나? 전국에 다 나와버리니까. 날이 밝자마자 바다로 나온다. 해녀를 구해보기 위해서다. 달력이네 어디서 오잖아요? 이놈의 뭐 잡았어. 이른 새벽에 바다로 나갔다가 아침녘에
벌써 고기를 잡아 돌아오는 어부들. 웃기는 뭐 그분 두 마리 쳤구만. 아이고 안 나올 때 몇 번을 갔어. 와, 장어가 많이 잡았네. 우럭, 장어, 날치. 믿기지 않으리만치 풍부한 고기들을 키워내는 바다. 흑산도 앞바다의 이 풍부한 어족들이 모두 정약전의 현산 어부에 기록돼 있다. 좀피 볼라. 예, 금쪽으로 한 거. 예, 금치고. 이건 울어. 우럭이. 그럼 살았네. 다룰지다. 실학자였던 정약전에게 보인 이 물고기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알려주는 지표였는지 모른다. 그러고는 종류가 토끼고 도미는 없네. 톰은 없어. 귀예요. 저 짱에 탄 건 지금 이건 뭐 이거? 물도 쳤구만. 그거 저거 요거 보면 김치라고 개라고 했는데. 그걸 다 쓸게. 오늘 망이 안 나고 무슨 빡 요거 뭐요? 그 토끼라고요. 물에서 사는 게 있어. 토끼개. 예. 토끼개. 아따. 여러분도 재수 없이 걸려와갖고. 여러분도 살려줘 물래. 꽤 들었구만. 뭐 육지가 아그들이 썰어놓게 평생하게 살았으면. 그거 내가 따서 딱 말리갖고 그냥 탁 쳐줘. 요 우럭이 회 떠먹으면 맛. 회쳐 먹으면 이 야다루들이 이 아치 뛰었구나. 안 쳐먹고 했단 거야 맛있지. 초장에다. 아이고 나 죽겠어. 나 죽겠다 할게라. 인자 나이는 몇 살 안 됐어. 인자 일은 니. 그런데 한참 젊을 때인데 베려버려서 사람이 이거 참 얼찌겁다 할게. 정약전과 함께 어울려 살았던 사리마을의 어부 친구 춘호나 판동이 이런 모습은 아니었을까. 승률족에 가까이로 가기 위해 배에 오른 작가. 먼저 만나는 것은 고기를 싣고 돌아오는 어부들이다. 잘 잡았어. 예. 와따, 간재미도 있고. 와따 요 크네. 그게 간재미 그것도 배웠어. 요거 우럭이요? 예, 우럭이랍니다. 아까 검체구. 예, 금쪽으로 하고. 금쪽으로 우럭이라도 하고. 와따 이거 모양새들이 아주. 저번에 아구를 시겠네. 아구도 있고. 예, 아구도 있고. 그 선한 놈으로. 어째 여기는 도미가 안 나와요? 도움이 안 나오나 합니다. 요즘 안 나와? 예. 원래지만야 도움이 안 물어요 여기는. 여기는 도미. 낚시로는 안 먹는데 주나 하면 잡아요. 전화가면 잡아요. 예, 저런 주나 갖고 하면 요놈 색깔이 좀 다른데. 그저 같은 볼라, 노래 입고 왔네. 노래기라도 하죠. 이거 놀래미? 예, 노래기라도 하죠. 노래기. 요거하고 같은 과라고? 아니요. 같은 과가 아니지. 아니 요것도 같은 우럭인가? 색깔이 약간 다르네. 예, 이제 막 잡은 거라 저것은 저거 살아갖고 있을게. 예, 요거하고 같은 건. 예, 이건 노래기고. 예. 이 우럭이 싱싱하고 맛 있겠구만. 맛 이제 산으로 우럭하고 잡아갖고. 우럭하고 저 간재미하고 그래서 저 노래미 산 놈 큰 놈. 예, 이따 그 막걸리에다가 2kg만 따가. 한잔 하면 아주 좋겠군. 이렇게 고깃배에서 바로 사는 생선은 우럭을 포함해서 1kg에 8,000원꼴. 맛이나 가격이 시세와는 비교가 안 된다. 술 한잔을 생각하며 고기를 사도 보는데 넘어라. 요거 하나 더, 어떤 놈이요? 요거 하나 더 줘보면 되고. 이건 그럼 산 놈. 얘들 이렇게 쬐끔하게 준대 주머니 기상 한 점이나 나올 놈을 줘야지. 좀- 그렇지 한 점이나 나올 놈을 줘야지 그것을. 좀 복스럽게 줘 부려야지. 예.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마을이 바로 지척인데 바다는 이렇게 또 다른 세상. 갯바위 가까이로 배를 움직인다. 갯바위 근처에서 물질을 하는 해녀를 찾아보기 위해서다.
이리 와보십시오. 예. 아, 성게요. 안장고. 왕장구. 예. 껍질을 보이자마자 왕장구라 말하는 해녀. 해녀가 고기망을 뒤적인다. 따놨어요, 이거. 아, 그거요? 예. 예. 몇 개 따놨는데. 예, 그걸 이리 줘보십시오. 따놨어요, 이거. 오늘 드디어 숭늉조개 산 것을 내가 봤네. 껍데기와는 확실히 다른 모습이다. 마치 새둥지처럼 잔털이 도드라진 살아있는 승률조개. 예, 쌉싸름해요. 예. 근데 그것은 아주 추울 때 영물이 많이 들어요. 아주 추울 때. 그럼 12월 달에. 여기 많이 잡혀요? 예. 12월 달에 예. 겨울철에 이걸 먹네요. 예, 그 겨울철에 이제 그것은 주로 영물이 많이 제일 들어요. 맛이 좋아요? 예. 알이 많이 단다. 알이 많이 차요. 그러고 성게는 요새 요즘 이 구사를 성게는 요새 나와요. 요즘 많이 잡혀. 예. 이거 파랑새가 들었다는 말이 맞겠네. 예, 아주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드디어 숭늉조개 산 것을 내가 봤네. 그래서 이거 하나 가지고 이거 하나가 주는 이미지, 이게 그 흑산도 하늘길이라는 소설을 쓰게 했는데 오늘 이거 보니까 참 신기하기도 하고 좀 허탈하기도 하고 그래. 나 여기 와서도 이게 못 볼 줄 알았어요. 예, 승률조개. 예, 그러니까 그 썰물이 지어서 이렇게 그 내가 갯벌밭으로 들어가서 직접 봐야만 되는 줄 알고 이렇게 그 해녀의 힘을 동원해서 이 잡아낼 줄은 내가 생각지도 못했어요. 이 정력선 선생이 이것을 그 보고 그러니까 이 속에 파랑새가 들었다고 생각했을 때의 그 신통해하는 그 모습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왜 파랑새가 들었다고 생각을 했을까? 근데 그것은 이제 이것이 털이 이것에 비해서 새털처럼 보이지 않았나? 그 병아리들의 그 새 새끼의 털처럼 이렇게 보이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느낌이 들었을 거다. 그리고 그 속에 나오는 창대라는 인물이 정력선 선생에 전해준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력 선생은 외지에서 들어온 분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이것에 대한 그 얽힌 전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력 선생이 이야기를 해준 거죠. 어느 날 와서 보니까 이 속으로, 그러니까 파랑새가 날아서 이 속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또 어느 날 보니까 여기서 파랑새가 날아가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전해준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기술했는데, 기술하면서도 늘 나와서 이것을 봤는가 봐요. 하도 신기하니까. 신기하니까. 그래서 내가 면밀히 살펴본 결과 정말로 그러한 것 같다. 그렇게 이제 기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 속에 요것이 사실은 입인데, 입이요. 요것으로 먹고 사는. 일본으로 전량 수출된다는 승률조개. 작가가 카메라를 들이댄다. 어린 시절 보았던 승률조개의 모습이 이것이었던가. 딱 붙어버렸네. 옛 이야기나 전설이 아니라 흑산도 앞바다에 살아있는 승률조개. 잔털을 두르고 있는 모습이 마치 새둥지처럼 보여서 그 안에 날름거리던 입이 새부리처럼 보였던 것일까? 아니, 어쩌면 진짜로 정혁전은 이 조개가 파랑새를 품고 있다가 날려버리는 모습을 보았던 것일까? 제가 이 소설을 쓸 때 이걸 보지 않고 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고향 바닷가에서 요것을 하나 껍질을 주었어요. 그래갖고 이게 승률조개 껍질이다. 그러고 내가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요것을 내 책상머리에다 놓고 계속해서 이제 썼죠. 이제 이것에 대한 상상, 이 속에 어떤 것을
파랑새라고 정재 선생님 느꼈을 것인가 이제 그런 생각 그걸 가지고 썼는데 나는 이게 정말로 흑산도에 있을까?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누구에게 들어서 썼을까? 늘 그런 걸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와서 막상 보니까 그분이 그러자면 자기의 고달픈 삶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하는 그런 것들이 그분을 그 현산 선생이다. 그러니까 그분 호를 현산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이 흑산에 갇혀 살면서 초월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현산이라는 호는 정약용 선생이 자기 형을 일러서 당신은 흑산으로 간 게 아니라 현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현산은 그 갇혀 있음으로부터 노연하는 그런 것이기도 하지만 현은 이 거물현자를 겹쳐서 이제 쓴다면은 아주 신비롭고 그윽한 어떤 세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산이 향기로운 어떤 세계를 말한다면 현산은 그윽한 드높은 인간이 도달하고자 하는 어떤 지상의 세계 그런 세계를 말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흑산이 현실적인 갇혀 사는 그런 공간이라면 현산은 노연하는 초월의 공간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고 그러고 갑니다. 흑산도 앞바다에서 승률조개를 만났다. 아무도 몰랐으나 정약전은 그 속에 파랑새를 봤다. 갇힌 세상에서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사람은 승률조개에서 또 파랑새를 볼지 모른다. 우럭 싱싱한 거 많이 컸구나. 잘 먹을게요. 내가 노릇하면 잘 돼. 어디로? 아, 그거요? 예.